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보면 음.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돌려놓은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들 고심이 더 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까지 분양을 할 수 있을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어갔다는 게 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상한제 회피를 하겠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빠듯한 상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주나 철거를 한 이후에도 착공신고, HUG 분양보증, 관할구청 분양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사실상 2020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고요. 특히 HUG 분양보증 강화가 일반 분양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상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유예 기간 또 주면 되지. 어떻게 줘요? 이미 끝났는데. 아이, 그거 4월 28일까지로 했잖아. 대박구는 진짜 말을 번복 안 하려고 지금 아니, 빡빡 우기고 있는데. 아니 네. 지금 애초에 제도 자체가 피했다라고 했던 단지들 네. 공익이 더 크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해서 네. 대받고 했잖아. 뭐 이거 만약에 이거 되게 빠듯한데 6개월 더 달라 위에 그거는 왜 안 돼? 하면 되지. 아, 왜 그래 또. 자, 지금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곳이 개포주공 4단지하고요. 강동구 둔촌주공. 뭐 여기 그래요. 두 개는 피할 수 있을 빠져나간다고. 거라고 하는데 피할 수 있을까? 그러게. 그럴 지금 수 일단 있을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네. 뭐 지금 허그 얘기 나왔던 얘기는 2,600대 얘기 나. 조합원 분양가가 2,700, 800 그 정도 선인 걸로 아는데 네.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야지 아마 허그가 정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에 따라 분양가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조합 측에서 이제 대의원 회의에서 정한 금액이 3,55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가격보다 한참 높은 거죠. 그건 대략 계산해보면 34평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12억이면 괜찮은 금액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둔주가 12억이면 고덕도 뭐 14억, 15억 실거래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허그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일단 조합에서는 이 가격으로 조합원들은 4천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치다. 물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다. 저도 낮아질 것도 감안하고 일단 분양가 상한제 안 가고 협의하려고 하겠죠. 그 카드를 들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봐야 알죠. 조합원들 생각이 어떨지, 허그 생각이 어떨지 봐야겠지. 해줄까? 네. 허그가 여기서 3천 뭐 2, 300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서 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모르는 보이시는데.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붙어보지 않았고 네. 이거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 바꾼 게 6월이에요. 올해 맞아요. 6월 얼마 안 얼마 안 됐어. 됐어. 사실 지금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 그 6월부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너무 분양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룰에 따라서 분양 보증 잡던 거를 피해서 1년 채우고 기간 채우고 분양가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예 더 빡빡하게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분양 외후 분양, 중공후 분양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로 나온 그냥 막아버린 거거든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보면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돌려놓은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 기간 내에 모집 공고를 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뜨겁게 얘기 나왔었던 얘기가 들이받을 준비하고 있지 뭐. 다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 4월까지 줬다라고 하지만 4월 네. 안에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었다 깨도 못해요. 네.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조합 임원들 해임돼가지고 조합장 없어서 다음 단계 못 밟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어쩔 거야.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분쟁들 생긴데 뭐 여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데들은 아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서 안 되는 데들 이런 음. 곳들 같은 경우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걸릴 수밖에 수밖에 없으면 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받을 거. 음.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받을 거면 음. 결국은 토지 공시 가격이 최대한 높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언제 할 거냐 그 시기 제올질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시뮬레이션 해보면 결국 또 이런 얘기죠. 일반 분양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사업은 빨리 추진하자. 어차피 적용받을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분양으로 가자. 후분양으로 가자. 그래서 후분양으로 가면 사업 비용 증가하는 거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 이제까지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준공 후 분양이 가는 게 사업비를 내면서 후분양으로 가는 게 사업비를 내면서 가더라도 차라리 더 수익이 나는 것 같더라. 더 이득인 것 같더라. 이런 판단이 섰다라고 뭐 이렇게 발표한 조합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에 10만부 3차 경남 같은 경우도 봐야겠지만 들이받았죠. 일단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평당 6천으로 통매각 할게요. 라고 해서 일단 조합원들이 95%가 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의를 가지고 우리는 헐값 분양 못하겠고 그냥 차라리 임대하는 회사에다가 관리하는 쪽에다가 통매각 하겠다라고 해서 통매각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을 넣었거든요. 구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반려죠. 서울시랑 국토부가 안 된다고 유권 해석해줬는데 이거는 정비 계획부터 변경해야지 정비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했더니 무슨 소리야. 행정소송 어차피 니들 안 받아줄 줄 알았어. 법으로 따져보자. 행정소송 이거 3심까지 가겠죠.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애초에 길게 싸움하겠다고 간 거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들이받는 사례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싸우면서 이렇게 연대하겠죠. 그렇죠. 당장 지금 기사 보면 어제 딱 그 내용 나오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서울에 있는 정비조합들 이제 시위 길로 나간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데모해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정책 발표할 때 올해 4월 28일까지로 분양가 상한제 뭐 연기하겠다, 뭐 적용 안 받는 지역으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타임머신처럼 마치 그 당시의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편으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안도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아니야, 뭘 쉬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운명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재건축 추진 사업이 빨라질 것이다. 자, 우리 타임머신 돌려서 시간을 돌려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가 이미 한 6개월 전에 논의가 됐었으니까요. 광시 관련됐었던 영상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재건축의 고민들, 재건축 사업 조합들의 고민들 다시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 후분양제로 갔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록 후분양제로 간다고 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요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조건식이 하나가 바뀌어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지는 각 조합마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들, 어떤 결정들 내리시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